그죠? 그 다음에 트리 계열 알고리즘 하려고 합니다. 트리 계열 의사결정 나무 107번 요거 하려고 합니다. 미리 좀 말씀드리면 원래 의사결정 나무는 굉장히 날카롭게 잘 맞추는, 굉장히 날카롭게 잘 맞추는 아이인데 문제는 너무 날카롭게 잘 맞춰서 오버피팅엔 너무너무너무 취약한 아이.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 현업에서는 쓸 수 없는 아이. 그런데 우리가 이 뒤에서 배우는 앙상블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앙상블은 뭐냐면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의사결정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가 너무 이게 잘 맞추고 오버피팅에 취약하니까 얘를 100번 정도 해서 평균을 내서 쓰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앙상블인데 기본 개념인데 이유가 뭐냐면 너무 날카롭게 맞추니까 좀 뭉뚱그려가지고 평균 내서 쓰면 좀 일반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앙상블이라는 기법을 만들었는데 사실 앙상블이라는 기법은 안에 들어가는 알고리즘이 뭐든지 들어갈 수 있어요. 트리 계열 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의 머신러닝의 그 앙상블로 만든 알고리즘은 거의 99%가 다 트리 계열, 이 의사결정 나무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사결정 나무의 특징이 뭐라 그랬냐면 엄청 잘 맞추는데 오버피팅이 취약하다 그랬죠. 그런데 앙상블은 오버피팅을 방지해 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궁합이 잘 있죠. 그래서 트리 계열 의사결정 나무, 이 디시전 트리로 거의 앙상블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만들어냈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 거의 대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요즘에 머신러닝 할 때 뭐 쓸래? 물어보면 제일 많이 딱 떠오르는 게 랜덤 포레스트, XG 부스트, 뭐 그레디언트 부스트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그런 애들의 기반을 이루고 있는 애가 의사결정 나무입니다. 원래 걔네들은 의사결정 나무 말고 다른 것도 쓸 수 있어요. 그러나 의사결정 나무의 특징이 궁합이 잘 맞아서 의사결정 나무로 쓴다고 보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랜덤 포레스트나 XG 부스트 얘네들이 내부적으로는 의사결정나무를 여러 개 만든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옵션이 의사결정나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옵션들이 거기에 다 똑같이 들어간다. 그래서 의사결정나무는 이런 것들의 근간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뭔가를 공부를 할 때 이 데이터를 볼 때 이럴 때 의사결정나무가 설명하기 참 좋습니다. 사실 회계식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잘 안 되는데 이 디시전 트리는 설명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다양한 용도로 쓰인다.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우리가 직접 현업에서 쓸 수는 없지만 굉장히 그런 것들의 밑바탕이 되는 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기도 뭐 실습은 별게 없습니다. 다들 실습이 별게 없어서 그냥 내용을 주로 좀 잘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그림은 이렇게 생겼어요. 모델이. 이렇게 생기면 이 개념부터 좀 저희가 알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잘 보시면 여기 데이터들이 이렇게 들어있고 여기 들어있고 도식화한 거예요. 여기에 조건이 어쩌고 저쩌고면 일로 가고 일로 가고 이렇게 나누죠. 지금 이렇게 나눕니다. 요거죠. 요거. 뭐 용어를 얘기하면 요 하나하나 아이들을 저희가 노드라고 얘기를 하고 뭐 마지막에 있는 터미널 노드 아니면 리프라고도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요거는 뭐 루트 처음 시작하는 뿌리 뭐 이렇게도 얘기하고 뭐 다양한 용어로 쓰는데 우리 그냥 노드 정도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림이 쭉 있는데 요거를 좀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요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항상 저런 그림을 많이 보는데 그림을 볼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하고 잘 매칭을 시켜서 봐야 돼요. 우리 데이터 맨날 그릴 때 요런 식으로 그렸어요. X1부터 뭐 X10까지 있고 그리고 Y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리죠. 그다음에 얘네들이 데이터 하나하나 데이터의 개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맨날 회계식 할 때 그릴 때 이게 X1이고 X2죠. X3, 4는 못 그리지만 이렇게 가상으로 있는 거죠. 데이터를 이렇게 뿌린다는 얘기는 요 숫자를 가지고 여기다 집어넣고 이렇게 대응을 시켜서 여기다 점을 찍는 거죠.
여기 x1과 x2 점 찍고, 그래서 y-값은 표현하지 않는데 뭐 예를 들어서 굳이 표현하자면 동그라미, 세모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데이터를 뿌린다는 얘기는 점 하나하나가 행의 수죠. 점을 100개 뿌렸다는 건 행이 100개 있었다니. 축은 x죠. x의 개수만큼 축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해서 생각을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제 예전에 저희가 했던 방법이고, 그럼 의사결정 나무에서는 저 그림을 어떻게 좀 매칭을 시킬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매칭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그림이 이게 노드라고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터미널 노드, 뭐 루트 로드 이렇게 그냥 용어를 좀 부를게요, 제가. 자, 그럼 우리가 행위 개수가 100개가 있어요. 만약 데이터가 100개 있다. 그러면 여기에 100개의 데이터들을 그릴 때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려요. 그다음에 x가 동그라미냐 세모냐에 따라서 세모도 그립니다. 세모도 그려요.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데이터를 그린다. 자, 그다음에 분기 조건을 줄 때 이렇게 줍니다. 예를 들면 x1이 1보다 크다.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얘네들 중에서 지금 우리는 y만 표현했어요. 동그라미하고 세모는 y만 있는 거예요. 나눌 때 동그라미 세모를 기준으로 나누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세모를 만약에 기준으로 나눈다는 건 뭐냐면 정답을 갖고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그라미는 일로 가고 세모는 일로 가. 그럼 y까지 나눠지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는 기준, 여기에 있는 요 분기 기준, 나누는 분기의 기준은 x들입니다. x를 기준으로 나눕니다. 그것도 x들 중에 하나만 딱 선택을 해요. 그럼 어떻게 선택하느냐?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어떤 x로 나누면 가장 잘 나눠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일단 x1으로 1보다 크면 1로 가고 1보다 작으면 1로 가. 그럼 얘네들이 이 하나하나 아이템 여기 100개가 들어있겠죠. 얘네들 하나하나를 보는 거예요. 요 안에 얘가 요 한 행이죠. 얘가 요 한 행이고 그럼 요 안에 들어있는 x1을 봐서 값이 몇인지를 보는 거예요. 10이네? 그럼 1보다 크니까 넌 1로 가. 첫 번째 행은 1로 가. 그 다음에 두 번째 행은 0.1이야? 그럼 넌 1로 가. 넌 1로 가. 세 번째 행은 1로 가. 1로 가. 1로 가. 넌 1로 가. 1로 가. 1로 가. 1로 가.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평가를 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평가를 해요. 뭘로 평가를 하냐면 평가는 어디다 씁니다. 평가 기준은 y로 합니다. 아까 뭐라 했어요? 분기 기준은 x로 한다 그랬어요. 평가 기준은 당연히 y입니다. 그래서 x1을 1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눴더니 이쪽에 동그라미가 많이 모였고 이쪽에 세모가 많이 모였네. 그러면 좋은 평가를 내리는 거예요. 만약에 나눠봤더니 여기 원래 동그라미 50개, 세모 50개 있었어요. 나눴더니 여기 동그라미 25개, 세모 25개, 여기 25개, 25개 이렇게 만약에 분기가 됐어요. 망한 거죠. 네, 이건 망한 거예요. 그냥 섞여서 갔잖아요. 똑같이 2대1로. 그러면 이건 하나 많아요. 이거는 잘못한 거예요. 근데 x1을 기준으로 나눠봤더니 이쪽에 50개가 다 동그라미야. 세모는 0개. 그다음에 이쪽에 세모 다 50개. 그리고 동그라미 0개. 만약에 이렇게 나눠줬다면 완전 베스트죠. 완전 베스트. 왜? 요걸 기준으로 나눴더니 동그라미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갔고 세모는 전부 다 이쪽으로 갔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완전히 잘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해보는 거예요. X1도 해보고 X2도 해보고 X3도 해보고 1도 해보고 2도 해보고 3도 해보고. 그래서 의사결정 나무가 좀 오래 걸려요. 해봤어요. 막 해봤더니 그 중에서 평가를 해봤더니 제일 좋은 거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X1을 첫 번째 분기 조건은 X1이 1보다 크냐 작으냐 이걸로 하자. 딱 결정. 그럼 나눠줬죠. 자, 그 다음에 이게 완전한 베스트면 다 동그라미, 완전 꽝이면 50대 50이겠지만 적당히 제일 좋은 거니까 아마도 예상컨대
예상컨대 어떻게 될 걸 예상하냐면 뭐 이런 식으로 됐겠죠. 한 동그라미는 뭐 한 70개. 아니야. 전체가 50개밖에 없었는데. 동그라미는 한 40개. 세모는 원래 50개 중에 뭐 10개. 이 정도. 그다음에 얘는 이쪽은 동그라미가 10개. 뭐 세모가 40개. 뭐 이런 식으로 나눠졌겠죠. 그러면 여기서 또 나누는 거예요. 여기서 이번에는 x2를 기준으로 뭐 3보다 크냐 작으냐로 나눠서 요걸 기준으로 요 나머지 여기에 들어있는 애들을 또 나눈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가 한쪽으로 몰리도록. 이런 식으로 나눠서 이걸 계속 무한 반복한다. 이렇게 보시면. 사실 정확하게는 언제까지 하는 거냐면 마지막 노드에 정확하게는 마지막 노드에 한 개씩만 남는 완성이에요. 사실은. 마지막 노드에 딱 밑에 노드가 100개 생기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들어오면 타고 가서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들어오겠죠. 이렇게. X들이 있으니까 이 규칙대로 타고 가는 거야.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일로 가서 이렇게. 딱 마지막에 여기로 딱 떨어졌어요. 그러면 새로운 데이터니까 나는 Y값이 없죠. Y값 모르잖아요. 근데 타고 내려온 다리를 가보니까 동그라미가 들어있네. 그러면 넌 동그라미로 예측하겠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 내 데이터는 100% 맞춘다. 내 데이터. 그런데 새로운 데이터는 취약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제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 뒤에서 좀 배울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범주형이면 동그라미 세모 이렇게 하지만 이게 만약에 값이 수치형이었다. 그러니까 우리 분류 기준도 여기에 보면 이게 숫자면 뭐 맵보다 크냐 작으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얘가 내부적으로 이거를 이제 이렇게 막 나눠요. 1부터 100까지 있으면 레인지를 10개로 쪼개가지고 10개로 쪼개가지고 요거면 여기로 가고 요거면 여기로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안에 내부적으로 우리가 숫자하고 범주형을 조금 얘가 알고리즘을 조금 핸들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용어를 몇 개 조금 소개를 드릴게요. 용어를 소개를 드릴 건데 여기서 우리가 나눴어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이렇게 다 동그라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순수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만약에 섞여 있어요. 그러면 이 섞여 있는 정도를 저희가 불순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게 퓨어한 정도를 재지 않고 불순도를 잽니다. 저희가. 그래서 똑같은 말이지만 그래서 불순도라는 걸 재요. 불순도. 얼마나 섞여 있냐. 얼마나 뒤죽박죽이냐. 좋은 건 불순도가 굉장히 작은 게 좋은 거죠. 불순도가 작아야. 이게 이제 왜 우리가 불순도를 쓰냐면 이게 이제 평가니까 에큐러시는 뭐 이런 걸 생각해 볼 때 이제 에라 개념으로 하면 작은 게 좋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불순도는 얼마나 순수하지 못하냐. 좀 헷갈리네요. 얼마나 순수하지 못하냐. 그러니까 얼마나 섞여 있냐. 이거를 평가 기준으로 잡습니다. 그때 그런 불순도한 계산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 계산하는 방법이 가장 유명한 걸 2개가 있는데 하나가 지니 인덱스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엔트로피라는 게 있어요. 요 2개를 가장 많이 쓰는데 둘 다 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하는데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다르고 그냥 대동소이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다시 정리를 하면 노드, 트리, 그 다음에 터미널 노드, 루트 노드, 리프라고도 불렀고요. 그 다음에 평가 기준, 그 다음에 분기 기준 그런 얘기 했었고 평가 기준은 우리가 불순도로 계산하는데 불순도하는 계산하는 수식이 우리가 많이 쓰는 게 2개 있는데 하나는 지니 인덱스, 하나는 엔트로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한 가지 개념이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 자 우리가 분기를 했어요. 이거를 분기를 했으면 뭔가 좀 이렇게 불순도가 바뀌었겠죠. 여기에서는 5대5로 섞여 있던 게 이쪽으로 나눠지면서 불순도가 좀 바뀌었어요. 그 바뀐 걸 수학적으로 계산하는 게 지니 인덱스나 엔트로피 지수고 그걸 계산해서
역수를 취하면 우리가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정보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정보를 얻었다. 왜냐하면 이쪽으로 완전히 동그라미면 이쪽으로 완전히 세모만 넣었으면 우리가 완전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아, 이쪽은 동그라미, 이쪽은 세모. 섞여 있으면 우리는 아무 정보도 못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불순도의 역에 해당하는 개념, 우리가 이렇게 분기를 함으로 해서 얼마나 이득을 받는가, 인포메이션을 얼마나 이득을 받는가, 그거를 저희가 인포메이션 게인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런 용어를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지니 인덱스, 엔트로피 지수, 인포메이션 게인. 이런 느낌입니다. 어떠세요? 전체적으로 괜찮으시죠? 네. 쭉 감이 오셔야 돼요. 이렇게. 아, 트리 알고리즘이 저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게 감이 오셔야 돼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좀 읽어보시면, 이제 뭐 알고리즘의 종류에 따라서 뭐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게 좋으냐, 뭐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하겠죠. 기본적인 방법은 이겁니다. 자, 요거는 이제 분류와 회귀 둘 다 가능하다는 거.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분류는 여기 안에 몇 개 들었니? 이걸로 세는 거고, 회귀는 여기가 y 값이 동그라미 세모가 아니라 값이었겠죠? 10, 20, 뭐 25 이런 애들이었겠죠? 그럼 여기 최종에 여기에 들어온 놈의 값이 있을 거예요. 얘는 뭐 20, 25, 뭐 20 이렇게 있겠죠? 그럼 요거에 평균 내서 그 예측값으로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그림인데 이렇게 노드가 나눠지는 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원래 데이터를 다 통으로 이렇게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x1을 기준으로 x1보다 작으면 b, 크면 c 이렇게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럭을 반으로 쪼개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그 나눈 블럭을 또 나누겠다는 거죠. 이게 노드가 내려가면 나누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머릿속에 좀 그림을 잘 한번 요 A, B, C, D하고 이렇게 그림을 실제 3차원 데이터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있죠. 불순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요게 엔트로피 수식이고 요게 엔트로피 수식이고 지니 인덱스 수식이 지니 인덱스 어딨나? 지니 인덱스 수식은 없네요. 이 수식을 다 아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이제 수식이 뭐 복잡해 보이지만 원래 값하고 로그를 취한 그 요 값을 곱하는 거예요. 이게 보시면 사실 개수를 재갖고 총 이 동그라미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개예요. 16개 중에 10. 원래 여기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요거를 16분의 10 곱하기 로그를 취한 거에 16분의 10 빼기 붙은 건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서메이션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16분의 6, 16분의 6 곱하기 로그의 16분의 6,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건데 이거를 뭐 굳이 계산식을 저희가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의미상 보면 지금 A는 A 영역에 속하는 레코드 가운데 K 범주에 속하는 레코드의 비율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전체 16개 가운데 빨간색 동그라미는 10개. 빨간색 10개 맞아요?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그러네요. 그래서 16개 중에 빨간색이 10개였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수식에 의해서 로그를 취한 걸 곱한 거죠. 그 다음에 16개 가운데 파란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였어요. 이렇게 하면 이게 우리가 나누기 전 엔트로피. 나누기 전 엔트로피. 여기 보시면 아직 안 나눈 거예요. 전체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할 거냐면 나누고 나서 엔트로피 구할 거예요. 나누고 나서. 나누고 나서면 뭐냐면 지금 전체 분의 빨간색, 그 다음에 전체 분의 파란색. 이걸 가지고 로그를 취해서 뭔가 계산을 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위하고 위아래로 나눴죠. 우리가 나눴으니까 위에 따로 엔트로피 계산하고 밑에 따로 엔트로피 계산해서 더한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원래 나누기 전에 엔트로피. 헷갈리죠? 뭐만 헷갈리죠? 원래 나누기 전에 엔트로피를 구합니다. 그게 엔트로피 A라고 할게요. 그러면 얘는 전체 개수분의 빨간색 개수, 전체 개수분의 파란색 개수. 이걸 가지고 앞에 로그투에서 수식에 의해서 계산을 했는데 결국 뭐가 중요하냐면 전체 개수분의 빨간색 개수, 전체 개수분의 파란색 개수. 이걸 가지고 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일단 나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눈 다음에 여기를 저희가 요 영역을 제가 B라고 하고 요 영역 C라고 할게요. 그럼 엔트로피 B를 구합니다. B는 뭐냐면 여기만 보는 거예요. 여기만. 자, 그럼 여기만 보면 위에 것만 보는 거죠. 전체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중에 빨간 게 일곱 개죠. 8분의 7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체 8분의 파란색은 1이죠. 그럼 8분의 1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8분의 7과 8분의 1 갖고 수식을 계산했어요. 거기다가 그 다음에 밑에 걸 또 하는 거예요. 밑에 거. 그러면 밑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분의 3이죠. 3. 빨간 거는 3. 파란 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 그래서 8분의 3과 8분의 5 가지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그러면 엔트로피 C를 구했죠. 그러면 두 개를 더합니다. 그래서 더하기 2에 C를 더해요. 자, 그럼 첫 번째 거는 나누기 전에 엔트로피고 두 번째 건 나눈 다음에 각각의 엔트로피를 더한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걸 그냥 더하면 밑에 게 커지니까 2분의 1을 해서 평균을 내야죠. 자, 평균을 하고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더해서 하면 평균이죠. 두 개 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하고 뭐를 비교하냐면 나누기 전에 엔트로피와 나눈 다음에 엔트로피의 평균을 구해서 누가 더 커졌냐, 누가 더 작아졌냐 이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엔트로피는 불순도니까 작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얘보다 얘가 작으면 좋은 거죠. 그래서 결국 뭘 하는 거냐면 당연히 얘보다는 얘가 작아야 되는 거고 그 작아진 숫자가 인포메이션 게인이에요. 엔트로피가 작아진 만큼 물론 이제 역수겠지만 그 작아진 우리가 얻은 이득이 인포메이션 게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가 x1을 1보다 큰 걸 기준으로 할까? x2를 10보다 큰 걸 기준으로 할까? 어떻게 하면 되죠? x1이 1보다 큰 걸 기준으로 이걸 계산해봐요. 여기서 얻은 인포메이션 게인과 x2를 기준으로 쭉 해갖고 엔트로피를 계산해봐요. 그걸로 얻은 인포메이션 게인이 누가 더 큰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크다면 이걸 선택하고 얘가 크다면 이걸 기준점으로 선택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정리가 되세요? 좀 어렵진 않죠? 좀 헷갈립니다. 다시 정리하면 최초에 있는 전체 개수분의 빨간 개수, 전체 개수분의 파란 개수를 가지고 엔트로피를 구해요. 그 다음에 자 나눴어. 나누는 건 뭘 기준으로? x1이 1보다 크냐 작으냐 기준으로 나누죠. 그래서 나눈 걸 보니까 따로따로 B 따로 C 따로 엔트로피를 구한 다음에 그거의 평균을 구합니다. 그래서 둘의 차이를 보는 거예요. 얼마나 엔트로피가 줄어들었을까?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그걸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으로도 똑같은 걸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줄어들었을까? 당연히 많이 줄어든 게 좋겠죠. 그래서 인포메이션 게인이 커지는 거. 많이 줄어든 거. 그거를 우리가 이 노드에서의 분기점으로 선택한다. 이 노드의 분기 기준으로 선택한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분기를 찾으려면 굉장히 여러 번 해야 돼요. 굉장히. 네, 그래서 이게 엔트로피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인포메이션 게인을 구하는 수식인데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거의 역수라고 보시면 돼요. 기계수도 공식이 나와 있네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는 엔트로피 같은 거의 특징인데, 네, 가운데 있을 때 뭐 제일 높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요걸 실제로 요 데이터를 보면서 이제 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뭘 기준으로 나눴을 때 어떻게 되고 뭐 이런 걸 실제로 이렇게 계산을 해서 쭉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획득을 이만큼 했다. 1에서 0.96을 뺀 게 인포메이션 게인. 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까 원래는 이렇게 한다 그랬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원래 데이터가 여기에 100개가 들어있어요. 100개가 되었으면 이걸 계속 가가지고 계속 나눠서 최종 마지막 노드에 하나씩 다 들어있게 하는 거예요. 혹은 동그라미만 다 들어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이 오버피팅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좀 알려진 게 프루닝이라 그래서 가지를 쳐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있는데, 너무 많이 가기 전에 여기 잘라버려서 여기 버리는 거예요. 아, 됐어. 여기까지만 가. 여기까지만 가. 이런 식으로 프루닝.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마지막에 내비두면 여기가 한 개가 남을 때까지 끝까지 가버리니까 이 스탑 룰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거를 가지를 뻗어나가는 거를 멈추는 조건은 기본적으로 여기가 다 동그라미가 들어있으면 멈추겠죠. 다 동그라미가. 아니면 하나밖에 없으면 멈추겠죠. 네. 그런데 멈추는 조건을 조금 몇 개 더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지막 노드에 개수가 몇 개 이하면 멈춰 라든가, 아니면 나누어질 걸 해봤더니 어느 정도로 되면 그만해 라든가, 이런 식으로 스탑 룰을 몇 개 줍니다. 결국 디시전 트리의 그 오버피팅 방지하는 기술은, 아니 개념은 전부 다 가지치기 스탑 룰이라고 해요. 스탑 룰. 가지가 뻗어나가는 걸 거기까지만, 야 그만 가, 그만 가, 이렇게 하는 거지. 끝까지 가면 너무 빼쭉하니까 중간에서 좀 멈춰버리는 건데, 멈추는 그 규칙이 가지를 그냥 아예 그냥 임의적으로 쳐버리는 거예요. 푸르니. 그다음에 이 노드의 개수를 제한하는 거라든가, 노드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템의 개수를 제한한다든가, 아니면 분기했을 때 나눠지는 이 조건에 따라서 너무 세세하게 나눠지지 않도록 제한한다든가, 뭐 이런 다양한 제한 조건을 줘서 우리가 오버피팅을 방지하려는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잘 안 돼요. 이거 해봤자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방지한다고 다 쳐버리면 예측을 잘 못하고 또 그렇게 돼서, 그런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디시전 트리는 오버피팅이 잘 방지가 안 된다. 그래서 앙상블이라는 방법을 써요. 앙상블은 디시전 트리를 여러 번 한 다음에 평균, 그런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그림에도 늘 예쁜 그림이 있는데,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걸 쳐버리는 거야. 아직 임의로 여기를 버리는 거예요. 짧게만.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나누고 이렇게 나눴던 걸 한 번, 두 번, 세 번만 나누고, 그럼 이렇게 러프하게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네요. 사실 생각하고 막 이렇게 더 해보면 조금 더 어려운 얘기들도 있는데, 수식도 조금 뭐 이렇게 만만치는 않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단 용어를 좀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진위 인덱스, 엔트로피, 인포메이션 게인.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나올 텐데, 우리 트리결 알고리즘을 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 또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설명력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는데, 요 그림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이제 뭔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죠. 아, 얘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그 피처 임포턴스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어떤 피처가 가장 중요한가. 우리 현업에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뭔가 이 y를 예측하거나 나누기 위해서는 x1이 중요해, x3가 중요해, 이거를 찾아주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근데 트리가 그걸 잘해줘.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여기 x1으로 뭐 이렇게 하고 여기 x2를 기준으로 나누고 뭐 하다 보면 이거 한 번만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또 x1 또 쓸 수 있어요.
그다음에 여기서 또 X2 또 쓸 수 있고. 그래서 여기로 나눴을 때 인포메이션 게인 있죠. 처음부터 다시.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면 X1부터 Y까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설명할 때 뭘 좋아하냐면 어떤 X가 중요한지 이런 거 보여주는 거 좋아해요. 현업에서 할 때. 그래서 우리가 future importance 이거를 구해서 이런 거 많이 보셨어요. X1 이만큼, X2 뭐 이만큼, X3 이만큼 이렇게 중요도 표시하는 거 보여줄 텐데 이거를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요걸로 구합니다. X1을 분기 조건으로, X2를 분기 조건으로, X1 이거 뒤에서 또 쓸 수 있어요. 또 X1을 분기 조건으로, X2 분기 조건으로 이렇게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각각 분기가 일어날 때마다 인포메이션 게인이 아까 계산되어 있죠. 인포메이션 게인이 계산되어 있죠. 얘네들을 싹 다 더하는 그 합을 내서 전체를 백분율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우리가 나중에 피처 임포턴스 구하면 요 숫자가 걔네들의 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퓨처 임포턴스는 트리 계열에서 구해주는 퓨처 임포턴스는 궁극적으로 어떤 값이냐면 인포메이션 게인의 합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진위 인덱스로 그 불순도를 계산한 거에 인포메이션 게인의 합이다. 이것도 트리 계열 알고리즘을 쓰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설명이 되셨나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디시전 트리 있고 진위 인덱스, 엔트로피,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게인 이렇게 써놨죠? 진위 인덱스 한번 잠깐 볼까요? 어떻게 구하는 건지. 손으로 한번 해보면 참 좋긴 한데. 요렇게 있을 때 각각의 진위 인덱스를 구해보자. 요건 뭐 안 구해봐도 100%니까 1일 것 같고. 이런 거는 이제, 요건 5대 5죠. 이건 빨간 게 훨씬 많고. 그래서 A1, A2, A3에 대해서 구해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 수식이 이거랍니다. 1마이너스 서메이션의 J의 제곱. 이렇게 구한답니다. 빨간 구슬을 뽑을 확률. 이거는 그러니까 결국 전체분의 빨간 구슬 이렇게 하면 돼요. 파란 구슬은 전체분의 파란 구슬 이렇게 하면 돼요. 각각 확률을 제곱을 구해서 싹 더한 다음에 1에서 빼주는 거예요. 왜 1에서 빼주냐면 불순도니까. 네. 뭐죠? 불순도니까. 그 용어가 헷갈리는 불순도. 임퓨리티. 퓨의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A2가 0.5 이렇게 나왔죠. A2가 0.5. A2 반반이면 0.5 나옵니다. 이거 1 나올 거예요. 요거는 뭐 A3는 몇 나왔나요? A3는 0.75, 0.75. 네, 빨간 게 많으니까 0.75. 뭐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죠. 엔트로피는 아까 우리 앞에서 봤던 그 정보 수식입니다. P 곱하기 로그 P. 여기서 말하는 P는 확률인데 결국 우리로 치면 몇 개분의 몇 개, 전체분의 몇 개, 요거라고 보시면 수식 비슷합니다. 근데 이게 엔트로피하고 진위 인덱스 특징이 있는데 뭐 크게 제가 볼 때는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비슷해 보입니다. 보통은 진위 인덱스가 진위가 디폴트인데 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엔트로피를 써야 된다고 하긴 하는데 일단 계산할 때 보면 로그가 들어가죠. 얘는 로그는 없죠. 지금. 네, 그래서 아마 계산량은 진위 인덱스가 빠를 거예요. 계산 속도. 엔트로피가 조금 더 복잡할 거라고. 로그를 계산해야 되니까. 인포메이션 게인은 얘 빼기 얘. 네, 부모들의 정보량 빼기 자식들의 정보량. 부모가 나누기 전, 예. 그다음에 자식은 나눈 후 얘의 정보량하고 얘네들의 정보량을 평균된 거 이걸 가지고
네, 그렇죠? 그래서 지니 인덱스 엔트로피. 그래서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지니 인덱스인데 x가 지금 0.5죠. 중간에 있습니다. 엔트로피 마찬가지. 요거는 이제 지니 인덱스와 엔트로피에 뭐가 더 낫냐, 뭐가 나는 낫냐, 어떤 특징이 있냐, 그거를 좀 설명하고 있는데 뭐 일반적으로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그냥 지니 인덱스를 거의 쓴다고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링크를 잘 읽어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조금 어려운 얘기들도 있고 더 들어가면 수학적으로 보면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실습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죠.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습은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좀 유치하긴 하지만 분기를 한다. 가만 보시면 특징이 둘로만 나누죠 지금. 네. 세 개로 나누지 않습니다. 둘로만. 이게 기본이고 요즘에 이제 알고리즘에 따라서 뭐 세 개로도 분기하고 네 개로도 분기 이런 게 있겠죠. 근데 원래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는 건 늘 두 개로만 나눕니다. 네, 그다음에 그림인 것 같은데 이렇게 생긴 애들을 요 기준으로 x1이 0.06보다 작으냐 이걸로 나눴더니 50대 50이었는데 2대 32, 48대 18 이렇게 나눴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요 라인을 보시면 쭉 그러니까 위에 동그라미가 훨씬 많죠?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 다음에 요 나눈 밑에 것 중에서 또 이렇게 쪼개서 왼쪽 두 개, 오른쪽 세모들이 많죠. 그 다음에 위에 것 중에서 왼쪽 동그라미들과 위에 세모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또 나누는 거죠. 여기 중에서 지금 이렇게 선을 그읍니다. 이렇게. 그리고 얘는 요 중에서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선을 그었죠. 그 다음에 얘는 세로로 그어서 맨 위에 거 중에서 여기 한 번 더 그읍니다. 그리고 또 얘 중에서 여기 또 한 번 더 그읍니다. 그러니까 선이 한 번 생길 때마다 분기가 일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종 이 박스 안에 있는 게 하나의 마지막 노드가 되겠죠. 박스 안에. 맥스 뎁스 조절. 이게 오버피팅 방지하는 방법인데 맥스 뎁스가 뭐냐면 요 층이 몇 층이냐.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요 뎁스. 뎁스를 제한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옵션 중에서 일단 데이터 불러오고요. 트리를 줄 때, 어디야? 이건 그냥 해본 거네요, 그냥. 뭐 이거 너무 쉽죠? 우리 실습해볼 건데, 뭐 계속 해봤지만. 모델 만들고, 핏하고, 그 다음에 얘는 그냥 스코어만 뽑아봤어요. 우리는 원래 보통 뭐 해요? 프리딕션하고 이밸류에이션. 이렇게 하죠. 스코어만 뽑아봤더니, 이렇게. 그래서 이거 딱 봐도 오버피팅이죠? 훈련 정확도가 1이에요, 1. 안 맞춘다. 테스트 쪽에서 했더니 0.9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음에 맥스 뎁스를 한번 조절하자. 여기에 보면 이런 옵션 조절할 때 모델을 생성할 때 하는 거죠. 디시전 트리 클래시파이어 할 때 맥스 뎁스를 4로 주고 합니다. 4. 4단계까지만 하고 그 밑에는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러면 이렇게는 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이게 딱 이 노드들이 이 트리가 시메트릭하지는 않아요. 지금 한쪽으로 지금 이렇게 길어졌죠. 한쪽으로. 이 기준이 뭐냐면 나눴을 때 정보가 얼마나 더 인포메이션 게인이 얻어지느냐에 따라서 여기는 그만해도 충분하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만해도. 스탑 룰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더할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자랍니다. 여기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나눴죠. 두 번째 나눴죠. 그러면 얘는 더 이상 오른쪽 하단에 있는 애는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충분하다는 거예요. 왼쪽 하단 동그라미 2개만 들어있다. 얘도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이쪽 오른쪽에 있는 노드 얘네들은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충분히 이미 잘 나눠진 거예요. 아마도 이거는 더 나눴을 때의
엔트로피와 나누기 전 엔트로피를 계산해서 인포메이션 게인을 계산해 봤더니 인포메이션 게인이 0이었어. 그래서 멈췄을 거야. 아니면 이것도 이제 우리가 스탑룰을 둘 수 있는데 인포메이션 게인이 몇 이하면 더 이상 하지 마.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에 적용이 된 거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나무가 자랄 수 있습니다. 근데 맥스 뎁스를 조정한다는 거는 그거하고 상관없이 총 전체 뎁스를 4 이하로 해. 4 이하로 해. 이런 뜻입니다. 4 이상으로 가지 마. 그래서 했더니 결과가 뭐 달라지는 거 없고 여기 옵션만 주고 나머지 똑같습니다. 이미 그 모델을 만들 때 옵션이 들어간 거기 때문에 학습할 때는 상관없죠.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랬더니 훈련 세트가 줄어들었죠. 1에서 0.98로. 이내 테스트는 0.923이었는데 여전히 0.923 똑같죠. 그러면 밑에 게 훨씬 잘한 거. 이거는 완전 오버피팅이라고 보는 거죠. 물론 숫자가 막 0.9에 가까우니까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이건 데이터가 워낙 깨끗해서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훈련이 줄어들었는데 이제 테스트가 여전히 0.93이다. 그럼 밑에 게 잘한 거예요. 이거는 오버피팅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냥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민 샘플 립 하면 립이 뭐냐면 마지막 노드입니다. 마지막 노드. 마지막 노드에 있는 애들. 그러니까 얘네들, 그다음에 얘는 아니죠. 그다음에 얘네들, 하여튼 끝에 있는 애들 있죠. 얘네들 이렇게 항상 끝에 더 이상 분기가 안 되는 얘네들이 터미널 노드고 그런 애들 저희가 리프라고 부릅니다. 얘네들이 들어있는 샘플의 개수를 미니멈 개수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에 요 네모칸에 들어있는 애가 5개면 그만해. 5개 왔으면 이제 더 이상 안 나눠도 돼. 걔가 뭐 동그라미고 세모고 상관없이 총 개수가 5개면 그만해.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샘플의 개수.